자, 여태까지 기초로 했으니까요. 이제 소비 전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봅시다. 소비 전력. 전압, 전류, 전기저항 봅시다. 전압은요. 전위차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원인이고요. 단위는 볼트입니다. 전류는요. 전하의 흐름입니다. 단위는 암페어고요. 자, 이렇게 연상하자. 자, 옛날에 전쟁터에 갈 때요. 전사들이요. 누굴 데리고 가죠? 왕을 데리고 갑니다. 전사들이 이렇게 가마를 들고 있으면요. 자, 왕이요. 이렇게 실려 있어요. 자, 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전하. 그러면 전사들이 왕을 싣고 갑니다. 그러면 전사들이 움직여서 가가지고 왕을 절벽으로 던져버려요. 킹을. 됐죠? 그러면 왕이 물레방아에 부딪혀서 물레방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사가 전자에 해당돼요.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요. 전하를 날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전하가 이동하면요. 물레방아 팽팽팽 돌고요. 전구 반짝반짝반짝인다. 이런 개념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야구공에 눈을 팍 맞았어요. 띵 맞았어요. 열나 아프죠? 근데 야구공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하지만 야구공이 전해준 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야구공에 의해서 내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야구공이 전해주는 건 에너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자는 변함없지만요. 얘가 전하를 날라주면서 전기적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억해 놓고요. 다음 전류의 세기는요. 아까 얘기했죠? 단위가 암페어인데요. 암페어가 쿨롱 퍼 세컨드예요. 1초당 몇 바가지의 전자가 지나가느냐? 그런 뜻이에요. 단위 시간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다. 그래서 I는 T분의 Q예요. 시간당 흐른 전하량 됐죠? 그래서 암페어는요. 쿨롬 퍼 세컨드다. 그래서 암페어는 쿨롬 퍼 세컨드다. 시간 t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을 Q라고 하면 전류의 세기 I는 T분의 Q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A는요. 시간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1초 동안 1쿨롬의 전하량이 도선의 단면을 통과할 때 전류의 세기고요. 전류의 방향은요.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이고요. 전자입니다. 전자. 전자 이동 방향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전기를 발견했는데 얘가 왜 생기는지 몰랐어. 그래서 옛날에는요.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게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근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면서 전구에 불빛을 반짝반짝반짝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가 전하 나르기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모든 책을 바꿀 수 없으니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전기 저항은요.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단위가 옴이에요. 자, 물이 흘러가는데요. 돌멩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돌아서 가겠죠. 그래서 단위가 옴 이렇게 됩니다. 전기저항이 생기는 까닭은요. 전류가 흐를 때 도선 내부에서 자유전자가 원자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선을 보면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여기까지 충돌을 해버려요. 계속 충돌을 해. 그러면서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전기저항의 저항값 R은요. 저항의 길이 L에 비례하고요. L입니다. L에 비례하고요. 단면적 S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너가 자 깜빵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하수도관을 기어 나왔어요. 자 쥐새끼 입에 하나 물고요. 근데 단면적을 크게 하면요. 뛰어가겠네요. 뛰어갑니다. 그럼 쉽게 가죠. 그러면 단면적이 커지면요. 저항이 작아집니다. 자, 그걸 본 친구가 졸라 길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졸라 힘들죠. 뻑뻑뻑뻑 기어 나오면서 저항이 커집니다. 그러면 자 길이가 길어지면요. 저항이 커진다. 됐죠? 그래서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요.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R은 S분의 L에 비례한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ohm의 법칙. 저항값이 일정할 때 저항이 걸리는 전압이 클수록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 그래서 I는 전압이 커지면 커집니다. 저항이 크면 작아져요.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는요. 저항에 걸린 전압에 비례하고요. 저항값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I 전류는요. 전압에 비례해요. 이렇게 됐죠? 이때 기울기는요. V분의 I죠. V분의 I. 그러면 R분의 1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래서 전압분의 전류 값이 저항분의 1이다. 만일 그래프가요. 여기가 V고 여기가 I라고 합시다. 둘이 비례합니다. 이때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I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저항 R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 비교해서 확인하시고요. 소비 전력은요.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기에너지 W 먼저 계산해 봅시다. 저항값이 R인 저항에 세기가 I인 전류가 시간 t 동안 흐르면요. 저항을 통과한 전하량은요. Q는 IT입니다. 앞에서 I는 T분의 Q라고 배웠죠. 그래서 Q는 IT예요. 됐죠? 이때 저항에 걸린 전압이 V니까요. T시간 동안 전지가 한 일은요. 저항에서 여러 형태로 소모한 전기 에너지와 같습니다. 자, 한 일 W는요. Q, 전하량 곱하기 전압입니다. Q는 다시 IT죠. IT. 그러면 VIT가 나오고요. 자, V 대신 IR을 집어넣으면요. I제곱 RT가 되고요. I 대신 R분의 V를 집어넣으면요. R분의 V제곱T가 됩니다. 단위는 1의 줄이고요. 다음 소비전력 P는요. 단위 시간 동안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시간당 소모된 에너지. 됐죠? 근데 이게 IVT예요. 그러면 IVT 나누기 T가 되니까요. T 약분되고 IV 또는 VI가 되죠. 다시 자 V 대신 IR 집어넣으면요. I제곱 R이 되고요. I 대신 R분의 V를 집어넣으면요. R분의 V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줄 퍼 세크 또는 와트가 됩니다. 1와트는 1볼트의 전이차에서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의 소비 전력이에요. 됐죠?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고요. I 일정. 됐죠?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 기억해 놓으세요. 전압 일정. 자, 직렬은 전류 일정. 병렬은 전압 일정. 됐죠? 자, 소비 전력 공식 보면요. P는 I제곱 R. 자, P는 IV에서 자, V 대신 IR을 집어넣어서 만든 공식이에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한 저항에 직렬 연결일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왜냐면요. 직렬은요. 전압이 자꾸 나누어져요. 그래서 부분 전압을 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직렬은 저항값에 따라 전압이 자꾸 변해요. 대신 전류가 일정하니까요. 자, P는 IV 대신요. P는 I 제곱 R을 쓰면 좋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바꾸세요. 자, 병렬에서는요. P는 R분의 V제곱을 써요. P는 IV에서요. I를 없애기 위해서 I는 R분의 V를 대입하면요. R분의 V제곱이 나옵니다. 자, 병렬에서는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해요. 저항에 병렬 연결일 때 사용하면 편합니다. 다시 봅시다. 전류는 I1, I2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P는 IV를 쓰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때 병렬은 저항에 따라 전류값이 자꾸 변해요. 대신 전압이 일정하니까요. P는 R분의 V제곱을 쓰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직렬에서는요. 전압이 나누어져서 전압이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전압값을 따로 구하면 어떤 시기에 써도 상관없지만 굳이 전압값 구하지 않고 바로 I제곱 R을 써서 구하는 거고요. 병렬은요. 전류값이 자꾸 바뀌어요. 물론 부분 전류 구하면 어떤 식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P는 IV를 쓰든 P는 I제곱 R을 쓰든 P는 R분의 V제곱을 쓰든 부분 전류 또는 부분 전압을 구해주면 상관없지만요. 굳이 이거 구하지 않고요. 그냥 R하고 V값만 사용해서 빠르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저항의 V, I, R, 부분 전압, 부분 전류, 부분 저항값을 알면요. 어느 공식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요. 직렬에는 I제곱 R 쓰는 게 편하고요. 병렬에는 R분의 V제곱을 쓰는 게 편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합성 저항, 여러 저항을 합해서 한 개의 저항처럼 처리하는 것을 합성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서 합성 저항값 비교입니다. 자, 직렬 연결은요.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값은요. 여기 가장 큰 저항보다 더 커요. 둘 합쳐야 전체 저항입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값은 사용된 저항 중 저항값이 가장 큰 것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옴이고요. 여기가 2옴이다. 그러면 여긴 3옴이 돼요. 전체를 다 거쳐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현상합시다. 우리가 자 하수도관을 지나가는데 저항들이 쭉 있어요. 그럼 나는 드르륵 이렇게 가겠죠. 따라서 모든 저항을 내가 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저항을 합치면 전체 저항이 돼요. 직렬에서는요. 됐죠? 병렬 연결하면요. 저항의 단면적인 넓어진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값은요. 사용된 저항 중 저항값이 가장 작은 것보다 작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돌멩이가 하나 있고요. 여기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쭉 지나가는데 힘들죠. 쭉 지나가는데 힘들죠. 근데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요.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아까 내가 이렇게 기어갔다면요. 이번엔 뛰어갈 수 있네요. 그래서 저항값이 작아집니다. 됐죠? 저항의 연결에 따른 소비 전력 총 정리해 봅시다. 직렬 회로죠? 그러면 자, 전류 일정, 저항비가 전압비 됐죠? 얘가 전력비입니다. 다음 병렬 전압 일정이고요. 저항분의 1비가 전류비고요. 자, 전류비가 전력비입니다. 이렇게 가요. 다음 전력 공식을 쓸 때요. 얘는 I제곱 R을 쓰고요. 얘는요. 전력 R분의 V제곱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전류가 일정이니까요. I1, I2, I 서로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P1 이쪽의 전력을 구할 때는요. 부분 전압, 부분 전류를 곱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전압이요. 갈라집니다. 그래서 V1과 V2는 서로 틀려요. P2 구할 때 부분 전압, 부분 전류 구하면 이런 식을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병렬은요. 전류가 나눠지죠. 그죠? 자, R1, R2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V1, V2, V. 근데 V는 다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자, 그러면 P1은요. 부분 전압, 부분 전류를 구하면 V1, I1 써도 됩니다. P2, V2, I2 쓰면 돼요.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전류는 모두 같아요. 그쵸? 전류는 같아요. 하지만 V1과 V2와 V는 서로 어떻다고요? 다릅니다. 기억해야 돼요. 다음 병렬에서는요. 자, 전압이 같죠? V1, V2, V가 같습니다. 하지만요. 전류 I1과 I2와 전체 전류는요. 서로 달라요. 됐죠? 자,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전류.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아연과 어이트는 서로 어떻다? 같다. 다음 병렬은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 I2는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저항값으로 나눈 것과 같다. I1은 R1분의 V1. 됐죠? 근데 전압이 같기 때문에요. R1분의 V가 되고요. I2는요. R2분의 V2지만요. 전압이 같기 때문에 R2분의 V로 계산할 수 있고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기 때문에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요. 저항값에 반비례한다. 됐죠? 저항분의 1비가 전류비니까요. 됐죠? 저항분의 1비는 전류비다. 됐죠? 다음 두 번째 전압 체크해 봅시다.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V1, V2는요.
각 저항의 저항값과 전류의 곱과 같다. 그래서 여기 V1은요. I1, R1. 근데 전류가 일정하니까요. IR1 하면 되고요. V2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죠. 자, I2, R2 하면 되는데요. I2가 I와 같기 때문에 IR2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같아요. 전류가 같아요. 됐죠? 그러면 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요. 저항값에 비례한다. V1 대 V2는 R1 대 R2. 자, 직렬이니까 저항비가 전압비 이렇게 되죠. 다음 병렬은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V1, V2가 전체 전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V는 V1, V2 기초할 때 많이 했죠. 다음 전체 전압, 전체 전류 봅시다. 자, 전체 전압은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V1, V2의 합과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냐면요. 여기 R1을 지나가고요. R2를 지나가면요. 자, 또르르륵 또르르륵 모두 지나가죠. 그래서 모든 저항값을 다 느껴요. 그래서 전체 저항은 R1 플러스 R2. 여기 대가리 빵, 여기 대가리 빵,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그 다음 걸리는 전압 다 합쳐야 전체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은 V1 플러스 V2 됐죠? 다음 두 번째 병렬입니다. 전체 전류는요. 요쪽으로 갈라지고 요쪽으로 갈라지니까요. I1 플러스 I2가 전체 전류입니다. 그래서 I는 I1 플러스 I2고요. 자, 얘는 R분의 V고요. 자, 그러면요. 요 식을 바꾸면요. R분의 V는요. R1분의 V1 플러스 R2분의 V2인데요. 전압이 같으니까 다 약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R1분의 V 됐죠? V 같죠? R2분의 V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다음 여기서 합성 저항값이 나오죠. 그러면 요걸 바꾸면 R분의 1이고요. 요거 바꾸면 R1분의 1이고요. 요거 바꾸면 R2분의 1이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합성 저항값의 역수는요. 각 저항값 역수의 합과 같다. 저항을 연결할수록 합성 저항값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항을 연결하면요. 이렇게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됐죠? 다음 소비전력 봅시다. 각 저항의 소비전력 P1, P2는요. 자, V1, I1, V2, I2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직렬이기 때문에요. 뭐가 일정하죠? 전류가 일정하지만요. 전압은요.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전압은 V1, V2, V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서로. 됐죠? 그래서 I제곱 R1 됐죠? 근데 전류가 I를 쓰죠. 얘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요. IV 공식에서 V는 자꾸 변합니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신경 쓰지 말자 해서 V는 IR을 대입해서 I 제곱 R을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I1 제곱 R 됐죠? I1 제곱 R1 이건 전류가 같으니까 I 제곱 R1이 되고요. P2는 원래 V2 I2인데요. 이거 전압이 자꾸 변하니까요. I2 제곱 R2를 쓰는데요. I2 대신 그냥 I 쓰면 됩니다. 전체 전류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므로 각 저항의 소비 전력은요. 저항값에 비례한다. 저번 시간에 했죠. 저항비가 전압비이자 전력 에너지 발령비다. 됐죠? 다음 병렬은요. 각 저항의 소비 전력 P1, P2인데요. 얘는 전류가 자꾸 변해요. 전류가 자꾸 변해요. 전체 전류하고 I1하고 I2가 틀립니다. 됐죠? 자, 그래서 P는 IV에서 전류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요. I는 R분의 V를 집어넣어서 R분의 V제곱을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R분의 V제곱. 그러면 R1분의 V1의 제곱인데요. 전압이 일정하니까 R1분의 V제곱 쓰면 되고요. 다음 P2, R2분의 V2의 제곱 쓰면 되는데요. V가 같으니까요. R2분의 V 제곱하면 됩니다.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으므로 각 저항의 소비 전력은요.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병렬은요. 저항분의 1비가요. 무슨 비라고요? 전류비라고요.
전류가 흐르는 만큼 전력이 잘 발생하니까요. 전력비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전체 소비 전력입니다. 전체 소비 전력은요, 각 저항의 소비 전력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 전력 P는요, P1 플러스 P2인데요. 우리 I제곱 R1 플러스 R2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두 개 더하면 되니까요. 여기가 I1 제곱 R이었고요. R1, I2 제곱 R2였어요. 근데 전류가 일정하니까 우리가 이걸 I제곱 R1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여기도 I제곱 R2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요. 전체 전력은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에 제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전원을 공급하는 전압이 일정할 때, 전압이 일정할 때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요. 합성 저항이 계속 커집니다. 분모값이 커지니까 전체 전력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체 소비 전력은 작아진다. 됐죠? 그래서 직렬은요.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쭉 저항이 더해지니까요. 저항이 커집니다. 됐죠? 그러면 저항이 커지면요. 소비 전력이 줄어들어요. 전체 소비 전력이에요. 다음 병렬은요. 전체 소비 전력은 각 저항의 소비 전력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던 걸 우리가 전류가 틀려지니까 R1분의 V1의 제곱, 이쪽을 R2분의 V2의 제곱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전압이 같으니까요. R1분의 V제곱, 여긴요. R2분의 V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는요. 전체 저항이요. 요게 전체 저항 R분의 1이죠. 됐죠? 자, 전원이 공급하는 전압이 일정할 때요. 얘가 일정할 때요. 저항을 병렬로 연결할수록 합성 저항이 작아지니까요. 전체 소비 전력은 커집니다. 그래서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합성 저항은 작아지니까요. 소비 전력은 커집니다. 그래서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류가 많이 흐르고요. 저항은 줄어듭니다. 저항이 줄어드니까요. 전체 전력은 늘어난다. 그래서 전체 소비 전력은 커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요게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요. 바로 앞에 기초이론 설명해 놨으니까요. 기초이론 잘 익히시고 오세요.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